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먼저 미국 지수의 움직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분위기가 지난 밤 사이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했고요. 특히 기술주가 반등을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는 1.7% 올랐습니다. 그중에 빅테크 기업들은 대체로 1에서 2%씩 반등을 보이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업종별로 보더라도 11개 섹터 가운데 에너지 섹터가 0.12% 약보합권을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개 섹터가 모두 다 올랐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술 섹터와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각각 1.9%와 1.7%로면서 가장 강한 이 상승을 보였습니다. 고용 지표도 좋았죠.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44만 4천 건을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였던 45만 2천 건을 하회했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그만큼 좋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줬고요. 또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기도 합니다. 또 암호화폐 시장이 급반등했다는 점도 시장의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암호화폐를 직접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업들, 뭐 테슬라나 아니면 코인베이스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자, 이런 기업들의 강한 반등도 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날은 눈에 띄는 악재는 없었던 가운데 대부분의 호재들이 시장에 잘 반영되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특징적이었던 기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스냅인데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기업이죠. 이 스냅이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5억 명을 돌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스냅의 주가는 5.8% 급반등한 채 마감을 했고요. 자, 버진 갤럭틱의 시험 비행 소식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이번 주에 시험 비행 일정을 공개할 것이라고 미리 예고한 바가 있었는데 지난 밤 사이에는 5월 22일에 테스트 비행을 실시한다고 전했습니다. 그 소식과 함께 버진 갤럭틱의 주가도 15% 올랐습니다. 자, 오틀리라는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신규 상장한 기업인데요. 오프라 윈프리와 나탈리 포트먼이 후원하고 있는 스웨덴 비건 우유 오트밀크 제조업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틀리가 이날 미국 시장에 상장했는데 기업 가치는 100억 달러로 인정을 받았고요. 또 상장 당일 주가도 18%나 급등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포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드가 얼마 전에 전기 픽업 트럭을 공개했죠. F150 이 라이트닝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도 이 픽업 트럭을 직접 시승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기 픽업 트럭 F150 라이트닝의 사전 계약 판매 대수가 2만 대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이 소식과 함께 포드의 주가도 약 3% 올랐습니다. 자, 랄프로렌 보겠습니다. 랄프로렌은 기대 이상의 실적을 냈고요. 여기다 배당도 재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약 7% 하락했는데 최근 이와 같은 모습이 많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기대감에 미리 올랐던 소매 업체들이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랄프로렌도 딱히 악재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하락했기 때문에 비슷한 현상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치폴레 볼 텐데요. UBS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2.6% 오른 채 마감이 됐고요. 이어서 비아콤 CBS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비아콤 CBS가 디스커버리와 워너미디어의 합병에 인수 대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내리면서 투자 의견을 언더퍼폼에서 매수로 2단계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아콤 CBS의 주가가 4.6% 크게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자,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암호화폐 가격이 급반등에 성공했죠. 자, 비트코인은 하루 만에 전날만 하더라도 3,000달러가 붕괴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3,000달러를 찍고 급격하게 반등을 해서 지금은 현재 4만 달러죠.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반등에 성공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WTI 가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국제유가 WTI 가격은 약 2% 하락했습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직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는 없지만 어쨌든 미국이 이란의 제재 조치를 해제할 것이라는 발언을 이란 대통령이 하게 됨으로써 이란산 원유가 공급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가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2.23% 내리면서 61.95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금값은 달러 가치와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약보합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0.22% 내리면서 1877.3달러 선에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반적인 움직임을 살펴봤고요. 이에 대한 분석은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로제타 투자자문 US 백조스탁 운용본부 최진석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어떤 키워드일까요? 바로 IPO의 민주화라는 키워드를 꼽아주셨어요. 이거는 참 쉽게 생각하기 힘든 키워드일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미국 개미 투자자들에게서 이제 필수 앱이죠. 네. 로빈후드와 관련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로빈후드에서 이제 IPO의 민주화를 이뤄내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는 개미 투자자들도 공모주를 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날 출시돼서 향후 몇 주 내에 모든 고객이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IPO 액세스라는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오픈마켓에서 거래되기 전에 공모가에서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기관 투자자들만 IPO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즉 대형 IB 등의 이 대형 기관들만이 첫날에 종목이 상승한 그 이익을 독점해왔다는 의미도 되는데요. 로빈후드 측에서는 공모주의 대부분이 기관 또는 더 부유한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를 위한 이제 IPO 민주화를 이루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제공된 공모주 규모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로빈후드 유저라면은 모두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설명도 나왔고요. 그러면서 메디컬 스크럽 기업 띡스가 첫 타자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따상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한 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존재를 했는데 사실 미국은 IPO를 할 때 뭐 기관 투자가들이라든지 아니면 고액 자산가들만 하다 보니까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따상을 경험할 수가 없었던 게 이제 미국 IPO 시장이었었는데 만약에 로빈후드가 이렇게 그 어떤 무브를 변화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미국의 공모주 투자에도 또 관심을 가졌던 때가 있었죠. 네네. 쿠팡이 미국에 상장을 했을 때였는데 그렇듯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액세스가 막혀있던 그 루트가 뚫리게 된다면 적자는 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데이터 제공업체 딜로직이라는 업체에 따르면요. 작년에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의 첫날 주가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36%였다고 하거든요. 즉 이런 공모주를 배정받았던 극소수의 기관 투자자만이 막대한 수익을 올린 셈이 될 텐데 이런 트렌드가 일부 바뀌는 계기가 이번에 로빈후드가 공모주 이 투자를 허용하면서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로빈후드 같은 경우에는 이르면 다음 주에 자신들의 IPO 신청 사실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르면 6월쯤에는 상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제 IPO부터 민주화를 실현시키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지금 보이는 그런 대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겠네요. 로빈후드의 공모주 청약이 가능할 것이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겠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에 서비스 출시한 것과도 뭐 연관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여지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아주 단순한 숫자인데요. 3%입니다. S&P 500 지수에서 여러 가지 섹터가 존재를 하죠. 총 11개 섹터가 있는데 그 가운데 에너지 섹터는 현재 지수 내에서 약 3%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업종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분석이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펠더 리포트의 제스 펠더 전략가가 투자자들에게 과도하게 저평가된 섹터인 에너지 업종을 들여다봐야 할 때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주된 투자 철학 가운데 하나가 패시브 투자가 아닌 그 시야권 밖에 있는 저평가된 섹터를 찾아야지 더 나은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게 그의 투자 철학인데요. 그의 철학에 맞는 그런 어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너지 섹터는 현재 S&P 500 지수 가운데 비중이 겨우 3%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만약 패시브 투자를 한다면 좀 비중이 높은 에너지 비중도 좀 줄여야 할 판인데 오히려 이 인물은 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림을 한 가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이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S&P 500 지수 내에 이 빨간색 선이 테크주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비중입니다.
지금은 거의 한 35%에서 4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파란색 선이 바로 에너지 섹터가 S&P 500 지수 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보여주는 것으로 현재는 약 3%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현상은 과연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에너지 섹터는 계속 비중이 줄어들 것이냐, 사실 그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 완전히 전환됐다면서 에너지 섹터가 증시를 아웃퍼폼하기 시작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물론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섹터의 아웃퍼폼이 계속 지속될 것이냐 여기에 의문을 갖고 있긴 하지만 자신은 테크와 에너지의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테크와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에너지 섹터보다도 이제 비중이 그러니까 에너지 섹터의 비중이 늘어나고 테크와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비중은 뭐 줄어든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에너지 섹터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한다는 겁니다. 본부장님, 그렇다면 최근 일단 에너지 섹터의 아웃퍼폼이 상당하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면서도 지금 들어가야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미 많이 올랐는데라는 반응도 있거든요. 월가에서는 좀 어떻게 조언하고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시장 내에서 그 시총 비중에 맞춰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수익률이 지수를 따라가는 수준밖에 그렇죠.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패시브 투자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 이제 기관이 언급한 그 전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매우 좀 공격적인 전략이다. 시장에서 비중이 낮은 에너지 비중을 실제로는 높게 가져가는 것은 굉장히 좀 컨빅션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전략이다라고 해석을 우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비슷한 콜을 한 기관들도 있었습니다. 밀러 타박이라는 IB에서도 이 에너지주의 아웃퍼폼이 지속될 시에 기술주보다도 선호도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찰스 슈왑에서도 에너지주가 글로벌 원유 수요 증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골드만삭스도 유전 서비스 기업들의 2023년 정도의 실적 개선세가 좀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뭐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이지만은 아직까지도 월가에서는 일단 에너지주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착한 변심이라면서 치폴레와 UBS가 나왔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제 특정 종목에 대해서 줄곧 낙관론만 제시를 네네. 하다가 이를 비관론으로 바꾸면, 그러니까 변심을 그건 시장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던데요. 맞습니다. 그런 네. 경우가 굉장히 좀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착한 변심, 그러니까 비관론을 계속해서 견제해 오다가 이 착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좋은 투자 의견으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을 때는 해당 종목에는 굉장히 이제 부스트가 될 만한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이날 이제 멕시칸 레스토랑 브랜드죠. 치폴레가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UBS에서 중립에서 이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참고적으로 UBS는 이 치폴레라는 종목에 대해서 무려 지난 16개월 동안 중립 의견을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번 결정을 굉장히 좀 반기는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도 UBS에서는 1,575달러에서 1,700달러로 비교적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매출 성장이 다시 가속화될 만한 요인이 다수 지금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내 외식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디지털 주문 수요에 대한 뭐 줄어든다든지 이런 트렌드는 관측되지 않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네. 그리고 향후 치폴레가 가격을 인상한다든지 아니면은 신제품을 출시한다는 든지의 이 단기 호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도 분석을 했습니다. 또 리스크 대비해서 보상 수준이 매우 강한 업사이드를 시사한다라고도 덧붙였고요. 참고적으로 실제로 이 치폴레 주가가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15% 정도 하락했고, 그러면서 5개월 내 최저치를 최근에 또 기록한 바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뭐 외식 관련주라든지 항공주 이런 리오프닝주들은 최근에는 좀 주가가 약간 횡보하는 모습이었었잖아요. 업황의 회복 추세는 실제로 어떨까요? 사실은 이제 주가가 좀 횡보하는 흐름에 대해서는 어떤 종목들은 이미 팬데믹 이전의 저점을 좀 확인했던 그런 종목들도 많았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추가 상승에 대해서 조금은 좀 시장이 경계감을 갖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이렇듯이 좀 리오프닝 전반에 대해서 스팀이 다소 꺼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은 업황 자체에 대한 회복 추세는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오픈테이블이라는 기관에 따르면요, 미국에서의 식당 예약 건수가 5월 들어서 2019년 대비해서 20% 내외 감소한 수준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에서 16일간의 3일간의 평균치를 한번 내보면요. 네.
2019년 이 수준에 대비해서 10%밖에 줄어들지 않은 수준만큼 지금 올라왔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 교통안전청 이 TSA에 따르더라도요. 공항에서의 보안검사 통과 인원도 5월 들어서 몇 차례 이제 2019년에 70% 수준까지 올라왔거든요. 이렇듯이 이제 회복세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 최근에 치폴레에 대해서는 또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UBS도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콜을 남긴 것이 아닌가 이런 배경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 5월에 식당 예약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20% 감소했다는 게 어떤 의미? 2019년 대비해서인데요. 근데 네네. 2019년에 그러니까 식당 예약 건수가 100건이었다라고 네네. 한다면 지금은 80건까지 올라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전년, 그러니까 2020년은 워낙 안 좋았었고. 맞습니다. 2019년 대비했을 때 지금 뭐 항공 수요도 그렇고 뭐 레스토랑 수요도 그렇고 모든 좀 수치가 물론 작년 대비한 수치도 내놓고 있지만은 네네. 이제는 그렇죠. 2019년과 이 비교를 하고 있죠. 2020년과 비교하면 너무 그냥 좋아 보기만 할 맞습니다. 뿐이니까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 키워드를 놓고 이야기를 좀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